박나래가 다시 나오려면 먼저 바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 인물의 이름은 성과보다 논란으로 더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미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사건이 아니라 구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논란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언제,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사람들은 그 한 장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한 방이 없습니다. 명확히 지목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 대신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사 댓글 뒷말 형태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복은 증거가 아니라도 사람에게 확신을 줍니다. 자꾸 들리네. 그러면 뭔가 있겠지. 이 한 줄이 이미지 굳힘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슈는 사실 확인의 싸움이 아니라 인상이 굳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은 디테일보다 느낌을 먼저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끝까지 보기도 전에 그럴 줄 알았다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논란은 사건이 아니라 프레임이 됩니다. 프레임은 특정 행동 하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태도, 인간관계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해명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그거고 본질은 따로 있다. 반박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설명하는 모습 자체를 또 하나의 단서처럼 봅니다. 억울함을 말하면 찔렸나? 조용하면 인정인가? 어느 쪽이든 해명이 프레임을 깨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단계에 들어간 논란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서 있는 직업 무대는 이 프레임에 특히 취약합니다. 웃음, 솔직함, 친근함 같은 캐릭터는 시청자의 신뢰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같은 말도 다르게 읽힙니다. 웃기려던 장면이 무례로, 센 입담이 선 넘음으로 망가짐이 갑질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즉, 캐릭터의 장점이 바로 리스크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 예능은 편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튀어나올지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방송사와 제작진의 시선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단순히 여론만 보는 게 아니라 촬영 현장과 제작 환경에서 관리 가능한가를 봅니다. 특히 스태프, 업무 분위기 같은 내부 이슈로 연결될 수 있는 프레임은 프로그램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집니다. 광고주도 비슷합니다. 한번 붙은 이미지가 제품에 옮겨 붙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여론이 잠잠해져도 복귀가 즉시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확정된 법적 결론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험치와 포지션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복귀 여부가 아니라 복귀 방식입니다. 예전 캐릭터 그대로 돌아오면 역풍이 나기 쉽고 톤을 낮추거나 역할을 바꾸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진행, 관찰, 정리형 포지션처럼 웃음보다 신뢰를 먼저 쌓는 방식이죠. 한마디로 웃기기보다 안전하게 존재하기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웃음도 다시 허용됩니다. 복귀 시나리오는 보통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메인 예능에 복귀하기보다 게스트로 짧게 등장하거나 토크 현관 촬영처럼 톤이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보다 일과 태도에서 달라진 모습을 오래 보여주는 쪽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복귀는 한 번의 사과문이 아니라 여러 번의 무리 없는 방송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의 기억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긴 해명문보다 짧은 캡처 한 장을 더 오래 저장합니다. 그래서 복귀 초반에 작은 실수 하나가 나오면 그동안 쌓아온 변화보다 다시 프레임이 먼저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귀 초반은 특히 톤과 컨셉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인물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얼굴로, 어떤 역할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